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1월 16일 월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특별검사팀에서 공식 발표가 있는데요. 시민사회부의 이한석 기자, 특검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와 함께 사전에 어떤 영장, 어떤 내용으로 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혐의입니까? 네,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브리핑이 시작되면 혐의가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쟁점은 뇌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를 어떻게 유효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직접 뇌물죄가 가능하냐, 아니면 제3자 뇌물죄냐 고민 많이 했는데 이제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만. SBS 취재한 바로는 직접 뇌물죄와 또 제3자 뇌물죄를 동시에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과 최순실을 기본적으로 경제 공동체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최순실에게 한 220억여 원의 지원을 하기로 이미 약정을 했죠. 이 돈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꽂은 돈이다. 직접 뇌물죄로 의뢰를 했고요. 또 하나는 280억 원 상당의 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여기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돈은 협회에 준 돈 아닙니까? 이 돈은 제3자 뇌물죄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직접 들어간 돈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공동정범, 공범이기 때문에 직접 뇌물죄로 의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같은 주머니를 쓴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여기에다가 일단 돈이 부정하게 나갔으면 뭔가 회사 뒷돈을 빼앗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또 그만큼 회사 뒷돈을 빼앗았다. 그래서 이제 횡령 혐의까지 의율이 됐습니다. 다만 쟁점이 이제 위증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위증죄는 구속영장 청구 사안에 넣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저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특검에서 먼저 국정조사 특위에 요청했던 사안 아닙니까? 위증했으니까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절차라는 게 일단 구속영장은 사실 수사의 단계에 불과하고요. 근데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때가 중요한데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아마 발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구속 필요 사유에 위증죄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네요. 이규철 특검보죠.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어떤 내용인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17년 1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입니다.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 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조윤선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문해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내일 17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오전 10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형표 구속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금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형표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병 찬성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휘 감독권,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혐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리는 비실명 처리된 공소사실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규철 특검보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내용 발표했습니다. 이제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질문이 나오면은 그 특검팀의 입장, 여러 가지 그동안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경제 문제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당초 예정됐던 시장보다 좀 늦어졌던 이유랑 그다음에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세 명을 보류하게 된 이유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영장 청구가 늦어졌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영장 청구는 저희들 기준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해서는 크다란 이견은 없었지만은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지연된 느낌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그 발표하지 않았던 삼성 전자 관련 3명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그 애초에 이제 고심중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실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실지 또 구분해서 적용할지가 또 관심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고 또 그 뇌물 공유액이 전체에 얼마나 영장에 적시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뇌물 공유액은 공유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430억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뇌물 공유의 경우에는 단순 뇌물 공유와 제3자 뇌물 공유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뇌물 수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판단했을 때 단순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 수수를 포함 두 가지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MBC 정종입니다. 지금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 블랙리스트가 SBS가 보도한 그 문건과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그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최초 기소하는 피의자가 나올 경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액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다시 예. 횡령액. 횡령 금액도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뇌물 공여 등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 중에 일부가 횡령죄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횡령죄로 의율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예, 어제도 좀 잠깐 질문을 네, 드렸는데요. 손을 좀 들었습니다. 예. KBS 김명주입니다. 어제도 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그 기부했던 금액까지 전부 뇌물 공여 액수로 특검팀이 판단을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50몇 개 기업들에 대한 이제 뭐 조사를 하실 텐데 이런 기업들도 전부 뇌물죄로 의율이 되는 건지 좀 내부 방침이 좀 섰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재단법인 K와 미르에 대해서 현재 뇌물 공여로 전부 의율했습니다. 다만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인데 아마 입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조사도 이 사건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만 조사를 한다는 그런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뇌물죄를 YTN 이종원입니다.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셨다는 얘기는 최순실 씨의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이른바 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게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그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문현경인데요. 그러면 영장 청구하면서 그 사유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명확한 적시가 된 건지 아니면 묵시적으로라도 좀 제시가 된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구속영장 청구 피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건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는 최순실 씨가 적시가 된 걸로?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를 좀 한꺼번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씩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에 앞서 나온 질문의 반복이긴 한데 제3자 뇌물죄하고 그 단순 뇌물죄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경우에 제3자 뇌물죄의 경우 수수자가 혹은 법인격이 되겠죠. 그게 누구인지 그다음에 단순 뇌물의 경우 수수자를 누구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한번 좀 명확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언급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단순 뇌물이고 어느 부분이 제3자 뇌물인지 언급하게 되면은 피사실이 특정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다만 하여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두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일단은 뇌물 공여 혐의로 첫 번째 이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결국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도 조금은 더 앞당겨 준다거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언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기존에 기소되었던 부분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조사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고 어차피 예정하고 있는 것이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다 종합해서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좀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입니다. 오늘 조간 보면은 최순실 씨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개입했다는 보도 나왔는데요. 혹시 사실관계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최순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명됐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 논의되고 있는 최순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대통령도 뇌물 혐의를 이제 받게 되는 건데 제3자 뇌물죄 그리고 직접 뇌물죄 모두 적용되는 건지 그리고 신분이 이제 피의자로 보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두 가지 다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가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아직 이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이랑 김기춘 실장. 네, 계속해서 이규철 특검보가 기자들 일문일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특검의 설명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었고요. 이한석 기자, 네. 일단 구속영장을 왜 청구했는지 네. 그 이유부터 다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 삼성 뇌물죄 수사의 핵심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혐의의 정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돈이 건너간 최종 결정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또 최순실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지성, 박상진 사장,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제 전달자 또는 그 어떤 참모들의 역할이라고 본다면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 놓고 나서 계속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예. 이한석 기자 설명 들으면 어쨌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의 총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네. 그 밑에서 실무자로 관여했던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이 세 사람은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무적인 판단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의미는 가만히 된 것 같고, 근데 최지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부회장이 쌍두마차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핵심 지도부, 그러니까 핵심 수뇌부들이 모두 영장이 청구돼서 신병이 수감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뭐 어쨌든 뭐 경영 공백 상태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변호인단의 어떤 좀 설득 이것도 상당 부분 영향이 좀 미쳐진 것 같고요. 어쨌든 핵심 인물 신병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선에서만 영장을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세 가지 혐의가 있어요. 뇌물 공여, 네. 횡령, 그리고 위증.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뇌물 공여에서 뇌물 공여의 대상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적시되지 않고 네. 이 영장에는 최순실 씨가 뇌물의 수뢰장.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이 아까 있었죠?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는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고요. 피의자 신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행간의 의미를 좀 보시면 직접 뇌물, 최순실 씨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순실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보고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뒤에 누군가 공무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순실 뒤에 누가 있겠느냐.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하진 않았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뇌물이라고 하는 혐의는 분명히 공무원에게, 그렇죠.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인데 네.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수자가 일단은 최 씨라고 돼 있지만 최 씨는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이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죠. 구속영장은 적시가 안 돼 있지만 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서 박영수 특검팀이 이렇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 좀 그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돈을 줬는데 뇌물 공여를 의율했다는 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통령 보고 줬다. 이렇게 특검이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렇게 또 진술했다는 내용도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결국 이번 이재용 부회장 수사에서 핵심 쟁점인데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의 강요도 있었겠지만 삼성 측이 얻은 대가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이 강화되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원하게 지원해줬다. 이걸 대가성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일단 430억 원을 적시했다 구속영장에 특검팀이 이렇게 밝혔어요. 네. 430억 원 대충 어떻게 추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정유라 씨 그리고 이제 비덱 스포츠 쪽에 지원한 돈이 220억 정도입니다. 지원을 약속한 부분. 지원을 약속한 부분이 220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정유라와 최순실이 소유하고 있는 비덱 스포츠에 직접 돈이 꽂힌 이 돈이 직접 뇌물죄가 적용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쪽에 한 200억 원 넘는 돈을 삼성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고 최순실의 조카 장시훈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법인에도 16억 원의 돈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한 21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최순실에게 직접 간 게 아니고 재단이나 아니면 장시호에게 간 거기 때문에 이건 제3자 뇌물, 쿠션을 쳤다는 얘기죠.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합 430억 원의 돈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더듬고 기사를 찾아보니까는
삼성그룹의 총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상 최초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법정에 선 적은 있지만 구속된 적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성그룹에는 상당히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기업 총수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말 소환 때부터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법무팀의 전략의 실패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검 전에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했을 때 그때도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나 아니면 삼성의 사장단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세웠던 논리 구조는 정상적인 지원이었다. 우리는 승마협회 회장 사고, 승마협회, 승마 선수들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이었다라고 혐의를 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강요당했다라고 프레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흔들린 거죠. 진술이 흔들렸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구속영장 청구에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리 전개가 계속 깨지는 거죠. 특검에 의해서. 점점 전선이 뒤로 후퇴하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느 정도 수사가 들어간다고 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선이 어디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논리적인 준비를 무장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다, 쉽게 생각했다 이런 자성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검찰이 이미 이재용 부회장 비공개로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어떻게 기소를 할지 이 여부는 결정하지 못하고 특검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에서는 어쨌든 검찰 수사가 대단히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검찰 단계에서도 일단 어떤 쟁점은 뭐였냐면 이 뇌물죄 수사가 원래 어려운 건 뭐냐면 돈이 갔냐 안 갔냐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이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돈을 준 사람들 돈 줬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삼성 같은 이번 사건은 좀 독특했던 게 뭐냐면 이미 돈 간 건 나왔어요.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도 다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다른 50여 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만 돈을 꽂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계좌에 직접 꽂았다.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데 다만 대가성이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이 대가성이 있는 거냐 이거를 규명하는 데는 좀 실패했던 거죠. 검찰 쪽에서는 일단 시간이 좀 상당히 좀 촉박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압수수색을 국민연금을 나간 걸 보면 결국 삼성 합병 과정이 가장 큰 뒷거래의 핵심 대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감은 잡았습니다. 이런 모티브가 상당히 특검 수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질문도 나왔는데, 아직 조사 시기는 결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제 귀에 들어오는 말은, 가능한 한 한 번에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대략 조사 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던데. 이 변수가 좀 몇 개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현재 시점으로는 2월 28일이 수사 마감인데. 1차 시한이죠? 예. 30일 정도 특검 수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조사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특검 수사의 최종 정점에는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리스트도 결국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모든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수사를 다 마무리가 하고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기소 직전 단계에서 대통령을 이제 소환할 거랍니다. 대통령을 이제 방문 조사를 할 거란 말이죠. 1차 수사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2월 중순 정도로 전망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한 달 정도도 연장이 된다고 치면 3월 중순 정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2월 말 1차 시한 직전 연장이 된다면은 2월 말을 넘겨서 3월 초중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 아니죠. 대통령 조사는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러니까 직전에. 그렇습니다. 예. 2월 그러니까 1차 수사로 마감이 된다면 2월 중순 정도가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끝내고 나서 법리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재판까지 넘기는 과정까지의 수사 기간이기 때문에 2월 중순 정도, 늦어도 2월 20일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특검 내부에서는 수사 시한을 연장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언제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2월 한 초중순 정도에는 그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설날이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설날까지 삼성 수사 그리고 블랙리스트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설날 이후에 나머지 수사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플로우 차트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림 나오고 나서 이 수사가 더 의혹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병우, 김기춘 실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한 거 아닙니까? 이 수사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한 2월 초쯤이 되면 어느 정도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정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현재는 뭐 기자들과 했던 그 백브리핑 사이에서도 특검 수사 연장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주제를 바꿔서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내일, 조 장관이 내일 오전 9시 반, 김기춘 전 실장이 내일 오전 10시. 이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윤선 장관은 여전히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올 초에 알았다. 얼마 전에 알았다라고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소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특검이 두 사람의 관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뭐 몰랐다고 얘기했죠. 몰랐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인 수준에 있는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라는 건 그만큼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다. 신병 처리 여부까지 결정할 정도로 상당히 마무리가 됐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 수사의 흐름은 이런 겁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자가 누구냐. 이 수사에서 포인트는 모티브를 제공한 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거든요. 대통령 직속기관을 움직여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나와 있는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인사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 이 사건도 대통령이 개입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대통령의 입과 눈은 누가 였겠느냐.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을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당시에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장관이 사건을 총지휘했고 각 수석실마다 다양한 블랙리스트 관련된 첩보들을 생산을 해서 정무수석실에서 취합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이게 특검이 바라보는 블랙리스트의 본질입니다. SBS 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과 관련돼서 그 내용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까지 아까 나왔어요. SBS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단독 보도를 이어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왜 두 사람의 소환과 연관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의 현 정부와 사상이 맞지 않는 뭐 문화계 단체나 인사들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라라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리적으로 보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사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지원을 거부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업무방해, 직권남용의 쟁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블랙리스트, 문학의 인사 블랙리스트 상당히 처음에는 80명 정도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검이 뭐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수천 명 정도까지 그 블랙리스트 명단 인사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건데 이 인사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게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 적용이 어렵지 않다고 본 거고. 그리고 조윤선 장관 글쎄요. 내일 소환될 때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특검은 조윤선 장관이 주도적으로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받고 개입했다라는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증과 또 주변 문체부, 또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의 진술들. 이 진술들을 깨려면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한석 기자하고 얘기 나누다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말고 특검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또 기업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특검과 관련되어 있는 최소한의 부분만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조사받을 대기업의 총수 아무래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상당히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SK와 롯데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뇌물죄 혐의였습니다. 당시에 적용했던 혐의는 면세점 인허가를 대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이제 80억, 70억 각 출연금을 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기업이 흥미로운 부분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넣은 것 외에 추가로 더 돈을 넣었다 뺐거나 아니면 더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럼 왜 추가로 출연금을 내려고 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가성,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가 들어가는 건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상당히 저희가 뭐 그 접견록, 녹취록도 일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SK와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단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혐의가 상당 부분 확정이 됐다. 특검 단계에서 기소하는 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자신감을 표출할 정도니까 앞으로 설날 이후에 본격적으로 두 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한번 설날 이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도 상당히 비상에 걸렸고 지금 이현석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는 SK그룹도 회장이 사면돼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칫하면은 다시 또 세 번째 들어가게 가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SK그룹도 상당히 비상에 걸렸겠네요. 예, 지금까지 시민사회부 이한석 기자와 함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한석 기자 수고하셨어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와 횡령 그리고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 혐의는 430억 원의 뇌물을 최순실 씨에게 줬다는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총수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모레 오전에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하나 질문 바꿔서 대답한 것 중에 이 뇌물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삼성 쪽에서 박 대통령에게 했다. 이 얘기도 기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